제1장 멍청이와 귀신. 어느 산골 마을에 멍청이로 소문난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바우였습니다. 바우는 착하기는 했지만 조금 모자란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우야, 장에 가서 소금 사오너라. 예, 어머니. 바우는 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는 설탕을 사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냐?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잖아. 예, 소금 아니에요? 에휴, 이 녀석아.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바우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착하고 순박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바우는 이웃 마을로 심부름을 갔습니다. 해가 저물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는구나. 빨리 가야겠어. 그때 앞에 낡은 주막이 보였습니다. 오, 저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 바우는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 주인이 나왔습니다. 손님, 여기는 묵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손님들이 안 와요. 저도 곧 문 닫을 겁니다. 바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귀신이요? 귀신이 뭔데요? 귀신을 몰라요? 예, 처음 들어봐요.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귀신은 무서운 것이에요. 사람을 놀라게 한다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안 무서워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주인은 망설였지만 허락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 못 져요. 괜찮아요. 바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조금 음침하네. 그래도 괜찮아. 바우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드득, 으드득. 천장에서 무언가 기어가는 소리였습니다. 바우는 눈을 떴습니다. 뭐지? 쥐인가? 천장을 보니 하얀 것이 스르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은 무서운 얼굴로 바우를 내려다봤습니다. 크크크. 바우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누구세요? 귀신은 당황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는데 이 청년은 태어냈습니다. 나는 귀신이다. 귀신이요? 아, 주인 아저씨가 말한 그거? 그렇다. 무섭지 않으냐? 바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별로요. 왜 무서워해야 해요? 귀신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해왔는데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귀신이라니까. 귀신은 더 무섭게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혀를 길게 내밀었습니다. 바우는 웃었습니다. 하, 재미있는 표정이네요. 저도 해볼게요. 바우도 똑같이 얼굴을 찡그리고 혀를 내밀었습니다. 멜롱. 귀신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제 표정 어때요? 잘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천장을 기어다니며 무서운 소리를 냈습니다. 으아악. 바우는 박수를 쳤습니다. 오, 대단해요. 어떻게 천장에 붙어 있어요? 저도 해보고 싶은데 가르쳐 주세요. 바우는 벽을 기어오르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아야. 아니, 이 사람아. 귀신이니까 되는 거야. 그래요? 아쉽네. 저도 하고 싶었는데. 귀신은 짜증이 났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로 무섭게 해주겠다. 귀신은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방 안이 얼어붙을 듯 차가워졌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으드득, 으드득. 가구들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우는 신기해했습니다. 와, 어떻게 손도 안 대고 움직여요? 무섭지 않아? 아니요. 신기해요. 저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바우는 탁자를 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에잇. 당연히 탁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우는 아쉬워했습니다. 안 되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너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래요? 사람들이 저를 멍청이라고 하긴 해요. 그럴 만하구나. 귀신은 포기하려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시도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 귀신의 몸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둘이 되고 팔이 6개가 되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빛났습니다. 크아악. 바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와. 귀신은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무서워하는구나. 하지만 바우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팔이 6개나 되면 일하기 편하겠어요. 저도 팔이 6개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바우는 귀신의 팔을 만져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만져봐도 돼요? 진짜 팔이에요? 귀신은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지지 마. 왜요? 아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귀신은 난감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귀신 노릇을 했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바우는 계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귀신은 밥을 먹어요? 아니. 그럼 화장실은 가요? 그런 것도 없어. 잠은요? 귀신은 앉아. 와, 편하겠다. 저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는 게 귀찮은데. 귀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정말 특이한 사람이구나. 그래요? 고마워요. 바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귀신님, 배고프지 않아요? 제가 주먹밥 있는데 같이 먹어요. 귀신은 밥을 안 먹는다고 했잖아. 아, 그렇구나. 아쉽네. 혼자 먹어야겠다. 바우는 보따리에서 주먹밥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은 어이없어 하며 지켜봤습니다. 참 맛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래. 귀신님은 어머니 있어요? 있긴 했지. 살아있을 때는. 그럼 보고 싶지 않아요? 귀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끔. 그럼 찾아가면 되잖아요. 귀신은 그럴 수 없어. 저승과 이승이 다르거든. 바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외롭겠네요. 귀신은 뭔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수백 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지. 바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귀신님, 제가 친구해드릴게요. 친구? 예. 외로우시잖아요. 제가 친구가 돼드릴게요. 귀신은 당황했습니다. 귀신이랑 친구가 되겠다고? 왜요? 안 돼요? 아니. 그게. 귀신은 난생 처음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를 하자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바우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해요. 친구 사이니까. 귀신은 멍하니 바우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냐? 예, 맞아요. 두 사람은 악수를 했습니다. 귀신의 손은 차가웠지만 바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예요. 귀신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섭게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우가 물었습니다. 귀신님, 이름이 뭐예요? 이름? 잊어버렸어. 오래돼서. 그럼 제가 지어드릴게요. 하얗게 나타나니까 하얀이 어때요? 하얀이? 안 좋아요? 그럼 귀신이? 하얀이가 낫겠다. 좋아요. 하얀이. 제 이름은 바우예요. 알았어, 바우.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귀신은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해주었고 바우는 마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김서방네소가 있는데 정말 커요. 그래? 예. 그리고 박서방네는 딸이 5이나 돼요. 귀신은 바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수백 년 만에 처음 웃는 것 같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말했습니다.
이제 해가 뜨는구나. 나는 가봐야 해. 벌써요? 아쉬운데? 귀신은 해가 뜨면 사라져야 해. 바오는 슬펐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 귀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모르겠다. 꼭 만나요. 약속해요. 알았어. 약속하지. 귀신은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바오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하얀이. 또 봐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바오는 주막을 나왔습니다. 주인이 놀란 얼굴로 나왔습니다. 손님, 무사하신 겁니까? 예, 왜요? 귀신은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뭐? 그럼 어떻게? 친구가 됐어요. 친구? 주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예, 이름도 지어줬어요. 하얀이래요. 귀신이랑 친구가 됐다고요? 예, 좋은 귀신이에요. 주인은 바오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특이한 사람이군요. 바오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바오야, 잘 다녀왔느냐? 예, 어머니. 그리고 친구도 사귀었어요. 친구? 누구? 귀신이요. 뭐? 바오는 어머니께 하얀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귀신이든 뭐든 친구 사귀는 건 좋은 일이지. 마을 사람들도 바오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바오가 귀신이랑 친구가 됐대. 역시 바오답네. 귀신도 바오 앞에선 어쩔 수 없었나 봐. 그날 밤부터 주막에는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신기했습니다. 귀신이 사라졌어. 바오 덕분인가? 그런 것 같네. 사실 하얀이는 더 이상 주막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오와의 만남으로 마음이 따뜻해졌고 이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얀이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저승으로 가기 전에 바오를 한 번 더 보러 갔습니다. 바오는 마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얀이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고마워, 바오. 내 덕분에 나는 평화를 찾았어. 바오는 하얀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하얀이, 잘 가. 마치 느낀 것처럼 바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얀이는 미소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바오는 여전히 멍청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오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바오는 순수해. 귀신마저 친구로 만들잖아. 착한 마음이 통한 거야. 바오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멍청이가 귀신을 물리쳤대. 싸운 게 아니라 친구가 됐대. 역시 순수한 마음이 최고야. 아이들은 바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웠습니다. 무섭다고 피하지 말고 친구가 되어야 해. 순수한 마음이 중요해. 바오 아저씨처럼. 밤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어디선가 하얀 빛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저게 하얀이일까? 바오는 하늘을 보며 생각합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바람이 불어와 바오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습니다. 응, 잘 지내는구나. 다행이야. 바오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들어갑니다. 멍청이와 귀신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순수함이 두려움을 이기고 친절이 적을 친구로 만든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입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면 모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오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멍청하다고 놀림받던 청년이 귀신마저 감동시켰으니까요. 오늘도 바오는 마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수도 많이 하고 엉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압니다. 바오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제2장 성주신 이야기. 어느 마을에 김대감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큰 기와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이제 새 집이 완성되었구나. 김대감은 기뻐하며 가족들과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은 크고 훌륭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집안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삐걱. 여보, 무슨 소리지? 글쎄요. 집이 새 집인데 이상하네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 기둥에서 이상한 향기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잘 모르겠어요. 꽃향기 같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호호호. 누가 웃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일까요? 김대감은 마을의 지혜로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인데? 김대감은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라면 성주신이시겠구먼. 성주신이요? 그래요. 집을 지키는 신이에요. 모든 집에는 성주신이 계시지요. 집을 지키는 신이라고요?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믿어왔어요. 집마다 성주신이 계셔서 그 집 식구들을 지켜주신다고요. 그런데 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마도 성주신께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인사를요? 그렇지요. 새 집에 들어가면 성주신께 고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나 봐요. 김대감은 깨달았습니다. 아, 제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성주신께 정성껏 제사를 올리세요. 깨끗한 음식을 준비하고 고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김대감은 집으로 돌아가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쌀밥, 정화수,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성주신께 올리자. 김대감은 집의 대들보 아래에 상을 차렸습니다. 성주신은 대들보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주신이시여, 저희 가족이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부디 저희를 지켜주소서. 김대감은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이 집이 평안하고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소서.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대감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김대감. 누구십니까? 나는 이 집의 성주신이요. 노인은 자애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성주신이시군요. 그렇소. 오늘 정성껏 제사를 올려주니 고맙소. 죄송합니다. 몰라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성주신이 말했습니다. 괜찮소. 이제 알았으니 됐소. 내가 이 집을 잘 지키겠소. 감사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시오. 집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오. 예, 꼭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제사를 잊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성주신은 미소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김대감은 꿈에서 깼습니다. 이상한 꿈이었어. 하지만 그날부터 집은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상한 소리도 사라지고 집안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보, 집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래, 성주신께서 지켜주시는구나. 김대감은 해마다 성주신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정월 대보름이면 새 햅쌀로 밥을 지어 올렸습니다. 성주신이시여, 올해도 저희 가족을 지켜주소서. 신기하게도 김대감 집은 늘 평안했습니다. 병도 없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성주신 덕분이야. 정말 신기해. 마을 사람들도 김대감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했습니다. 우리도 성주신께 제사를 올려야겠어. 그래, 집을 지켜주시는 신이시니까.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성주신께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전체가 평화로워졌습니다. 요즘 우리 마을이 좋아진 것 같아. 그래, 다들 성주신을 모시니까.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첨지였습니다. 박첨지는 성주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집에 신이 있어? 미신이야, 미신. 박첨지, 그래도 모시는 게 좋아요. 아니야. 나는 안 믿어. 박첨지는 성주신을 무시했습니다. 제사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박첨지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붕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새 집인데 왜 새지? 고쳐도 계속 샜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 기둥이 삐걱거렸습니다. 이상하네. 튼튼한 기둥인데? 박첨지의 가족들도 자꾸 아팠습니다. 아버지, 저 배가 아파요. 나도 머리가 아파. 박첨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김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김 대감 도와주시오. 무슨 일이시오? 박첨지는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김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주신께서 서운해하시는 것 같소. 정말요? 그렇소. 박첨지께서 성주신을 무시했잖소. 박첨지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정성껏 사과하고 제사를 올리시오. 박첨지는 집으로 돌아가 준비했습니다. 제일 좋은 음식을 차렸습니다. 성주신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례했습니다. 박첨지는 진심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용서하시고 저희 가족을 지켜주소서. 그날 밤 박첨지의 꿈에도 성주신이 나타났습니다. 박첨지. 예, 성주신이시여. 네가 잘못을 뉘우쳤구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주신은 자애롭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알았으니 용서하겠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집을 소중히 여기거라. 집은 가족의 보금자리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첨지 집도 평안해졌습니다. 지붕도 새지 않고 가족들도 건강해졌습니다. 성주신께서 용서해 주셨어. 이제 믿어요, 아버지? 그럼. 성주신께서 정말 계셔. 박첨지도 해마다 성주신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정성껏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대감의 아들이 장성하여 장가를 갔습니다. 아버지, 저도 새 집을 지으려 합니다. 그래, 좋은 일이다. 성주신을 어떻게 모셔야 하죠? 김대감이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부터 정성을 다해야 한다. 나쁜 마음으로 지으면 안 돼. 예, 아버지. 집이 완성되면 제일 먼저 성주신께 고해야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제사를 올리고 집을 깨끗이 하며 가족을 사랑해야 해. 명심하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했습니다. 정성껏 집을 짓고 성주신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성주신이시여, 이 집을 지켜주소서. 아들의 집도 평안했습니다. 대대손손 성주신을 모시며 잘 살았습니다. 마을에는 성주신을 모시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새 집을 지으면 반드시 성주신께 고했습니다.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부디 지켜주소서. 아이가 태어나면 성주신께 감사했습니다. 성주신이시여, 아이를 점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이면 성주신께 제일 먼저 인사했습니다. 명절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마을 할머니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집에는 성주신이 계신단다. 어디 계세요? 대들보에 계시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단다. 하지만 분명히 계셔. 우리를 지켜주시지. 신기해요. 그러니 집을 소중히 여겨야 해. 함부로 굴면 안 돼. 예. 아이들은 자라면서 성주신을 공경했습니다. 집안에서 장난도 조심했습니다. 대들보를 보면 성주신이시겠지? 응,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야. 어느 해 겨울 큰 눈이 왔습니다. 마을의 한 집 지붕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큰일이다. 사람들이 급히 모여 지붕을 고쳤습니다. 다행히 집은 무사했습니다. 성주신께서 지켜주신 거야. 그래, 지붕이 천천히 무너져서 다치지 않았어. 사람들은 성주신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성주신이시여,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성주신께서 편안하시도록 집을 깨끗이 하자. 그래, 구석구석 닦아야지.
가을 추수가 끝나면 햅쌀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성주신이시여, 올해도 풍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성주신 모시는 전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성주신을 모셨어. 우리도 이어가야지. 당연하지. 성주신은 우리 집의 수호신이시니까.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젊은이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 마을은 집마다 대들보에 뭔가 걸어 놓았네요. 아, 저건 성주신을 모시는 거란다. 성주신이요? 마을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신이지.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모셔왔어. 신기하네요. 그래,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 하지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집은 가족의 보금자리야.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해. 성주신은 그걸 상징하는 거지.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가요. 집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군요. 그렇지. 성주신은 그런 마음을 담은 거란다. 젊은이는 감동했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 성주신을 모셔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야.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단다. 젊은이는 도시로 돌아가 작은 아파트에서도 성주신을 모셨습니다. 대들보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성주신이시여, 이 작은 집을 지켜주소서. 신기하게도 젊은이의 집은 늘 평안했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했습니다. 성주신 덕분인 것 같아. 마음을 담아 모시니까 그런 거야. 밤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각 집의 대들보에는 성주신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십니다. 성주신이시여,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기도가 밤하늘로 올라갑니다. 성주신은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지켜봅니다. 집을 지키고 가족을 보살피며 평안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성주신 이야기입니다. 집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 성주신께 인사를 올립니다. 성주신이시여, 우리 집을 지켜주소서.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집이 있는 곳, 가족이 있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성주신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따뜻한 수호신으로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전통은 이어집니다. 형식은 변해도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집을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주신 신앙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도 대들보 위에서 성주신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자애로운 눈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내 집, 내 가족 평안하소서. 사람들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성주신은 오늘도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집집마다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제3장 운봉처녀와 용마운봉이라는 산골 마을에 가난한 처녀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금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길쌈을 해서 돈을 벌게요. 고맙다, 금실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살아간다. 금실이는 밤낮으로 배를 짰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짜면 쌀을 살 수 있겠지. 어느 날 금실이는 장에 가기 위해 산길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후, 높은 고개네. 금실이가 숨을 헐떡이며 올라가는데 길가에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큰 바위 옆에 말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어머, 저 말 좀 봐. 말은 금실이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눈이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너는 누구니? 주인이 어디 있니? 금실이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은 홀로 있었습니다. 말이 금실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타라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태우라는 거니? 금실이는 망설였습니다. 남의 말을 타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실이는 조심스럽게 말에 올라탔습니다. 고마워. 조금만 태워줘. 말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처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천천히.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말은 순식간에 고개를 넘어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도착했네. 금실이는 놀라워했습니다. 보통은 한 시즌이 걸리는 길인데 순식간이었습니다. 고마워, 말아. 내 덕분에 빨리 왔어. 금실이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장에서 배를 팔고 쌀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 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너 어떻게 여기 있어? 말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실이를 태워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태워줄 거야? 금실이는 기뻐하며 말에 올라탔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달려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너는 보통 말이 아니구나. 말은 금실이를 보며 길게 울었습니다. 히잉. 그리고는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금실이는 다시 장에 갔습니다. 그 말을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며 말입니다. 고개에 올라가자 정말로 그 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기다려준 거야? 말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금실이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오늘도 부탁해. 이날부터 금실이는 말을 만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말은 언제나 고개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 친구야. 금실이는 말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내 이름은 은마야. 은빛으로 빛나니까. 은마는 기뻐하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장터가 섰습니다. 고을 원님도 오시는 큰 장이었습니다. 이번 장은 특별하대. 무슨 일인데? 원님께서 솜씨 좋은 처녀를 찾으신대. 배짜는 솜씨가 제일 좋은 처녀에게 큰 상을 주신대. 금실이는 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나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금실이가 다른 처녀들보다 나을까? 제가 밤낮으로 짰으니 한번 해볼게요. 금실이는 자신이 짠 배를 가지고 장에 갔습니다. 은마가 태워주었습니다. 은마야, 오늘 중요한 날이야. 힘내자. 장터에는 많은 처녀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자신이 짠 배를 들고 왔습니다. 원님이 나와 배들을 살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구나. 원님은 금실이의 배를 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배는 누가 짠 것이냐? 제가 짰습니다, 나리. 놀랍구나. 이렇게 고운 배는 처음 본다. 원님은 금실이의 배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한 올 한 올이 고르고 아름다웠습니다. 우승자는 이 처녀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금실이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그렇다. 이 배는 정성과 실력이 담겨 있다. 상으로 은 10량을 주겠다. 금실이는 생전 처음 그런 큰 돈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금실이는 집으로 돌아가며 은마에게 말했습니다. 은마야, 우리가 이겼어. 너 덕분이야. 은마는 기뻐하며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어머니는 금실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금실아, 네가 이겼다고? 예, 어머니. 이 돈으로 쌀도 사고 옷도 사요. 고맙다, 금실아. 내가 기특하구나.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금실이가 장원했대. 가난한 집 딸인데 대단하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장에 다닐 수 있지? 사람들은 금실이가 장에 빨리 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한 안악이 물었습니다. 금실아, 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녀? 금실이는 은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비한 말이 저를 태워줘요. 신비한 말? 예, 은빛으로 빛나는 말이에요. 바람처럼 달려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용마일 게다. 용마요? 그래, 전설에 나오는 용의 말이지. 특별한 사람만 탈 수 있다고 하더구나.
금실이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마음이 착하고 순수한 사람에게만 나타난다고 했어. 사람들은 금실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금실이가 그렇게 특별한 아이였구나. 역시 착한 사람에게 복이 오는 거야. 얼마 후 고을에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원님의 아들이 장가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원님은 금실이를 불렀습니다. 금실아, 내 며느리의 혼수를 네가 짜주겠느냐? 저요? 그렇다. 내 솜씨가 제일 좋으니 부탁하는 것이다. 영광입니다, 나리. 금실이는 혼수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짰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잘 짜야 해. 은마도 매일 금실이를 응원하러 왔습니다. 마당에 서서 금실이를 지켜봤습니다. 은마야, 기다려줘서 고마워. 석 달 만에 혼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배와 옷감이었습니다. 원님이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훌륭하다. 이렇게 좋은 혼수는 처음이다. 원님은 금실이에게 큰 상을 주었습니다. 금 5냥이었습니다. 금실아, 내 덕분에 우리 집안이 빛났다. 고맙다. 금실이는 그 돈으로 낡은 집을 고쳤습니다. 어머니께 좋은 옷도 사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편하게 살아요. 다 내 덕분이다, 금실아. 마을 사람들은 금실이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금실이가 정말 대단해졌어. 착한 마음씨 덕분이야. 용마가 도운 거지. 어느 날 금실이는 은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은마가 슬퍼 보였습니다. 은마야, 왜 그래? 아픈 거야? 은마는 금실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실아. 금실이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용왕이다. 은마는 내 아들이다. 용왕님이요? 그렇다. 내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착한 사람을 돕고 있었다. 그랬군요. 네가 착하고 정성스러워 내 아들이 너를 도운 것이다. 하지만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금실이는 슬펐습니다. 은마가 떠나야 하나요? 그래, 하늘의 법칙이다. 하지만 네가 받은 복은 계속될 것이다. 은마야. 금실이는 은마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은마. 너 덕분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어. 은마도 금실이의 손을 할았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잘 가, 은마. 건강해. 빛이 내려와 은마를 감쌌습니다. 은마는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히잉. 은마의 울음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은마는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금실이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안녕, 내 친구. 그날 밤 금실이의 꿈에 용왕이 나타났습니다. 금실아, 내 착한 마음에 감동했다. 용왕님,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네가 짜는 배는 앞으로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감사합니다, 용왕님. 그리고 내 자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착한 마음을 잃지 마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말로 금실이의 배는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소문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운봉의 금실이가 짠 배가 최고래. 왕실에서도 주문한대. 금실이는 바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은마 덕분이야. 금실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배를 짜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금실 언니. 마을은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금실이 덕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금실이도 장가를 갔습니다. 착한 총각과 결혼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나도 그래요. 금실이는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은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은빛 말이 있었단다. 정말요? 그래, 그 말 덕분에 엄마가 성공했지. 저도 은마를 만나고 싶어요. 착하게 살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금실이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운봉처녀와 용마 이야기를 아니? 금실이 할머니 이야기지? 그래, 착한 마음이 복을 부른다는 거야. 마을에는 금실이를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성공한 금실이를 기리며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금실이 할머니처럼 착하게 살자. 그래, 정직하고 성실하게. 밤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그중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있습니다. 저게 음마일까? 그럴지도 몰라. 금실이 할머니를 지켜보고 계시겠지. 마을 사람들은 그 별을 보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착하게 살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운봉처녀와 용마의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착한 마음이 복을 부르고 정성이 기적을 만든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습니다. 나도 금실이처럼 될 수 있어.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정성을 다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늘 높이 음마가 달립니다. 구름 위를 나는 용마입니다. 언젠가 다시 착한 사람을 만나 도와줄 날을 기다리며 말입니다. 운봉의 바람에는 금실이의 미소가 담겨 있습니다. 배 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딸깍 딸깍. 그 소리는 희망의 소리입니다. 가난해도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소리입니다. 오늘도 운봉마을은 평화롭습니다. 금실이의 후손들이 여전히 배를 짜며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말자. 착한 마음, 정성스러운 손길.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하늘에서 음마가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금실이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을 보며 말입니다. 제사장 빨랫줄의 바람 요정 어느 산골 마을에 홀로 사는 할머니가 있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혼자 남은 할머니는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았다. 할머니의 낙은 마당에 빨래를 넣는 일이었다. 할머니는 빨래하기를 좋아했다. 샘물에 빨래를 헹구고 방망이로 두드리고 마당에 빨랫줄에 넣는 일이 즐거웠다. 특히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어느 봄날 할머니가 빨래를 넣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빨래가 흔들렸다. 그것도 마치 춤을 추듯이 율동적으로 움직였다. 이상하네. 바람도 없는데?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런데 빨랫줄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작은 빗덩어리였다. 저게 뭐지?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가자 빗덩어리가 말했다. 작은 종소리 같은 목소리였다. 할머니, 놀라지 마세요. 저는 바람 요정이에요. 바람 요정? 네, 빨랫줄을 따라 여행하는 요정이죠. 할머니는 신기해서 눈을 크게 떴다. 빗덩어리가 점점 선명해지더니 손가락만 한 작은 요정의 모습이 되었다. 투명한 날개가 있고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어머나, 정말 요정이구나. 할머니 빨랫줄이 너무 좋아서 자주 들러요. 빨래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저한테는 춤판 같거든요. 요정이 빙글빙글 돌며 설명했다. 그래서 빨래가 그렇게 흔들렸던 거구나. 네, 제가 춤을 추면 빨래들도 같이 춤을 춰요. 할머니는 요정이 귀여워서 웃음이 났다. 그럼 자주 놀러와. 할머니가 매일 빨래를 널어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그날부터 요정은 할머니네 빨랫줄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할머니가 빨래를 널 때마다 나타나서 춤을 췄다. 요정이 춤을 추면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빨래가 금방 말랐다. 보통 하루는 걸려야 하는데 요정이 춤을 추면 두어 시간이면 바싹 말랐다. 이거 참 신기하네. 할머니는 요정 덕분에 빨래가 수월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요정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다. 요정아, 너는 어디서 왔니? 저는 바람의 나라에서 왔어요. 거기는 모든 것이 바람으로 이루어진 곳이죠. 바람의 나라라니 신기하구나. 네, 거기서는 바람이 집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모든 걸 만들어요. 요정은 신나게 자기 고향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는 귀를 기울여 들었다.
날이 갈수록 할머니와 요정은 친해졌다. 할머니는 요정을 손녀처럼 대했고 요정은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따랐다. 어느 날 마을에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다. 마을 사람들이 집을 단단히 고정하고 준비했다. 할머니도 걱정이 되었다. 요정아, 태풍이 온대. 너는 괜찮겠니? 요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실 저는 센 바람을 무서워해요. 태풍 같은 건 저한테 너무 세요. 그럼 어디 숨어 있어야겠구나. 네, 하지만 걱정돼요. 할머니네 집도 걱정되고. 집은 괜찮을 거야. 너나 안전하게 숨어 있어. 태풍이 왔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쏟아졌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지붕이 날아갔다. 할머니는 집안에서 떨며 기도했다. 제발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할머니네 집 주변으로만 바람이 약했다. 태풍이 집을 피해가는 것 같았다. 태풍이 지나간 후 할머니가 밖으로 나가보니 마을은 엉망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네 집만은 멀쩡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때 빨랫줄에서 요정이 나타났다. 요정은 지쳐 보였다. 할머니. 요정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제가 할머니네 집을 지켰어요. 내가? 네, 제 친구들을 불렀어요. 바람의 나라에서 착한 바람들이 와서 태풍을 막아줬어요. 할머니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고맙구나. 네가 날 지켜준 거구나. 할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는 요정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네 집이 멀쩡한 것을 보고 신기해했다. 할머니네 집만 무사하네. 할머니가 복이 많으신가 봐.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비밀을 지켰다. 요정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여름이 되었다. 할머니는 더위에 지쳤다. 요정이 그런 할머니를 보고 안타까워했다. 할머니, 제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요정이 할머니 주변에서 춤을 췄다. 그러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할머니는 한결 나아졌다. 아이고, 시원하다. 고맙구나. 더울 때마다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와드릴게요. 여름 내내 요정은 할머니에게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었다. 덕분에 할머니는 더위를 견딜 수 있었다. 가을이 왔다. 할머니네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키가 작아서 감을 따기 어려웠다. 요정이 도와주었다. 바람을 불어서 잘 익은 감만 떨어뜨렸다. 할머니는 떨어진 감을 주워 담았다. 요정아,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할머니를 돕는 게 제 기쁨이에요. 할머니는 감을 말려서 곶감을 만들었다. 그리고 요정에게도 주었다. 요정도 먹을 수 있니? 네, 바람의 나라 음식은 아니지만 맛볼 수는 있어요. 요정이 곶감을 조금 맛보더니 감탄했다. 와, 달아요. 이승 음식이 이렇게 맛있구나. 할머니와 요정은 함께 웃었다. 겨울이 되자 할머니는 감기에 걸렸다. 나이가 많아서 회복이 더뎠다. 요정이 걱정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단다. 조금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열이 나고 기침이 심했다. 요정은 바람의 나라로 날아갔다. 그리고 약이 되는 바람을 가져왔다. 치유의 바람이라고 했다. 요정이 할머니에게 바람을 불어주었다.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열이 내렸다. 기침도 줄어들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완전히 나았다. 요정아, 네가 또 날 살렸구나. 할머니가 건강하셔야 제가 놀러 올 수 있잖아요. 할머니는 요정을 꼭 안고 싶었지만 너무 작아서 안을 수 없었다. 대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세월이 흘러 봄이 다시 왔다. 할머니는 또 빨래를 널었다. 요정은 여전히 빨랫줄에서 춤을 췄다. 어느 날 요정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제가 곧 떠나야 해요. 떠나? 어디로? 바람의 나라로 돌아가야 해요. 제 임무가 끝났거든요. 임무?
네, 저는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는 임무를 받고 이승에 왔어요. 할머니를 충분히 위로해 드렸으니 이제 돌아가야 해요. 할머니는 슬펐지만 이해했다. 그렇구나. 네가 떠나면 할머니는 많이 외로울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무슨 뜻이니? 그때 대문이 열렸다. 할머니의 딸이 들어왔다. 어머니. 아니, 네가 어쩐 일이니?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제 여기서 어머니와 함께 살려고요. 할머니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요정이 할머니께 속삭였다. 제가 할머니 딸에게 바람을 불어줬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게 만드는 바람이요. 네가 그랬구나. 고맙다. 이제 저는 가야 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너도 잘 가거라. 할머니는 절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요정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빨랫줄을 따라 높이 올라가더니 하늘로 사라졌다. 할머니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도 지었다. 고마웠다, 요정아. 그 후로 할머니는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빨래를 널 때마다 요정을 떠올렸다.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빨래를 널면 항상 적당한 바람이 불었다.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딱 좋은 바람이었다. 요정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바람을 보내주는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믿었다. 딸이 물었다. 어머니, 왜 빨래 널 때마다 하늘을 보세요? 옛날에 이 빨랫줄에서 춤추던 바람 요정이 생각나서 그래. 바람 요정이요? 그래, 할머니 혼자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준 요정이지. 딸은 어머니가 외로워서 상상한 친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다. 그것이 상상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것을 말이다. 계절이 바뀌어도 할머니는 빨래를 즐겼다. 빨래를 널 때마다 요정의 춤이 생각났다. 어느 날 손녀가 놀러 왔다.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빨래를 널었다. 할머니, 저 빨래가 이상하게 흔들려요. 그렇지? 바람 요정이 춤을 추는 거란다. 바람 요정이요? 할머니는 손녀에게 요정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손녀는 신기하게 들었다. 정말 요정이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하겠니? 손녀는 빨랫줄을 유심히 보았다. 그러다가 소리쳤다. 할머니, 뭔가 반짝거려요. 어디? 저기요. 빨랫줄 사이에. 할머니가 보니 정말로 작은 빛이 반짝였다. 요정이었다. 요정이구나. 요정이 나타나서 말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잠깐 들렀어요. 네가 왔구나. 할머니가 보고 싶었다. 손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머니 정말 요정이에요. 그렇단다. 할머니 말이 맞지? 요정이 손녀에게도 인사했다. 안녕, 꼬마야. 할머니를 잘 돌봐드려야 해. 네, 그럴게요. 요정은 잠깐 춤을 추고는 다시 사라졌다. 하지만 할머니와 손녀는 행복했다. 요정이 다시 온 것만으로도 기뻤다. 그날 이후로 손녀는 자주 할머니네에 놀러 왔다. 요정을 보고 싶어서였다. 요정은 가끔 나타나서 춤을 추고 사라졌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날 마당에 빨랫줄에서 요정이 나타났다. 다른 요정들도 함께 왔다. 수십 마리의 바람 요정들이었다. 요정들은 빨랫줄을 따라 춤을 췄다. 아름다운 춤이었다. 할머니를 보내는 춤이었다. 딸과 손녀는 그 광경을 보며 울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다. 아름다운 눈물이기도 했다. 요정들의 춤이 끝나자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할머니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가는 바람이었다. 그 후로도 그 집 빨랫줄에는 가끔 바람 요정이 나타난다고 한다. 특히 외로운 사람이 빨래를 널 때 나타나서 위로해준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빨래 널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혹시 자기에게도 바람 요정이 나타날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빨랫줄이 많다. 사람들은 빨래를 정성껏 널고 바람을 기다린다.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빨랫줄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본다. 바람 요정이다. 요정은 춤을 추며 사람들을 위로한다.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슬픈 사람들을 위로한다. 빨래가 바람에 흔들릴 때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바람 요정의 춤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빨래를 널 때는 정성을 다하자. 그러면 요정이 와서 춤을 출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춤이 우리에게 위로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이 빨랫줄의 바람 요정 이야기다. 작지만 따뜻한,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요정의 이야기다.